5가지 변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처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보름 정도만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치료하면서 이 되신 분들은 수술을 한 분도 안 받았습니다.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절대 수술 받을 일 없으실 겁니다. 허리 디스크는 의사에 따라서도 수술해야 한다는 사람과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이 갈립니다. 환자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제가 생각에는 저 스스로, 즉 환자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즉 나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듯 우리 몸과 마음의 중심축인 척추를 스스로 단련해요. 홀로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많이 보면은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만을 만들면은 허리 디스크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수술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손상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심한 가골, 섬유화 등을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내 몸에 맞는 그런 교정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기 전에 자신을 믿고 자신의 통증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수술이 과연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뚝딱하고 고쳐지는 기계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마비가 된다, 마음이 주근이 온다,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저도 또한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수술 후 평생 통증으로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굉장히 힘들고 생활에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요즘 10명 중에 9명은 평생 허리의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모든 통증의 시작이 또 허리부터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건가요? 저는 처음에 뽑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 보면 정말 허리에 좋은 운동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허리가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 90대 분들인데 그 젊은 분들, 20대 분들이 그 좋은 몸을 가지고 따라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 자체가 그 따라다가 너무 심하게 아프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동을 너무 따라서 하신다든지 자기 어떤 근력이라든가 어떤 척추의 구조에 잘못되어진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심한 운동을 하면은 정말 아픕니다. 더 아파져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근력이 강화되어 허리 통증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근력이 약해서 오는 요통보다는 골반과 척추의 구조가 잘못되어서 오는 요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구조를 잡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틀어지게 돼 있죠. 구조 자체가. 그런데 또한 근력 운동에서 완화가 됐다. 그러면 그건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운동을 계속 하시되 그렇게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골반과 척추가 그렇게 많이 틀어진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골반과 척추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골반과 척추의 구조를 먼저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며 허리 통증을 줄이는 첩경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너무 요즘 현대인들 컴퓨터, 스마트폰,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고 좀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또는 어떻게 보면 밤새워 작업을 하시는 그런 경우 또는 어떻게 보면 작업을 있잖아요. 천정 보고 타일 작업, 전기 기사분들 그런 작업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 그런 작업들이 척추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 간 협착이 있을 때 수술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저도 척추가 수술을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보는 입장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척추관이 좁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4시간 동안 계속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 있어도 아파야 되고, 누워 있어야 돼도 아파야 되고,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고 협착이 되겠다면. 그런데 보통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아무리 심한 분들도 걷다가,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또 걷다가 또 보면은 너무 힘들면은 좀 주저앉아서 좀 구부린 상태에서 좀 한 1,
1, 2분 쉬었다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24시간 동안 계속 아프지 않는 거 그런 경우는 결국은 뭐 요추 뭐 4번, 5번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돼가지고 통증이 온다. 물론 그렇지만 척추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척추 자체는 4번, 5번 딱딱 떨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연계성이 있어요. 그 연동이 되어서 우리 척추가 움직이고 또 골반 운동도 되고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허리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허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꼭 요추 4번, 5번의 문제보다는 흉추 8번부터 여성분들 보면은 브레이저 끈이 있잖아요. 거기가 보통 7번으로 봅니다. 흉추 7번 그 아래부터 요추 4번, 5번 그 다음에 청골까지 같이 살펴서 치료를 해야 요통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당연히 척추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추 8번부터 요추 4번, 5번 또 청골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척추관 협착증 가지신 분들은 척추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만져보시면 울퉁불퉁하고 딱딱해요. 근데 척추는 가장 좋은 척추는 뭐냐면 아이들 뼈 있잖아요. 아이들도 만져보세요. 만져지십니까? 안 만져집니다. 그런 안 만져지는 부드러운 척추가 건강한 척추입니다. 근데 만져서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면은 그건 이미 노화된 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 퇴행이 된 뼈니까 그 퇴행이 된 뼈를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단련시켜서 뼈를 부드럽게 만들면은 치료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정말로 그 허리 아픈 분들 대부분은 골반이 위로 올라가서 척추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을 내리고 척추 공간을 만드는 그 척추 공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추의 전만입니다. 요추 전만을 만들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질 것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골반을 내리고 골반의 하향 안정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반의 하향 안정화를 만들고 요추 전만을 만드는 운동, 이게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요추 전만과 요추를 또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튜브 보면은 운동 방법도 있고 뭐 각종 스트레칭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골반을 내리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요추 전만을 만드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아픈 이유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척추 디스크, 즉 척추의 사이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척추 신경을 누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척추 측만, 척추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척추 협착증, 척추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네 번째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래요. 이 4번이나 3번 쪽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결국은 척추 후만증이라고 그래요. 척추가 전만이 돼야 되는데 이게 후만이 되는 경우, 이게 척추 후만증.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첫 번째 뭘로부터 오냐? 결국은 척추 골반, 이 골반입니다. 이 골반이 위로 올라가서 이 척추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 5가지 변형이 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변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처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알려드릴 테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보름 정도만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척추 질환, 어떤 요통에도 쓸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골반이 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잘못된 자세로 인해 가지고 골반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보면 골반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 골반이 올라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척추 자체가 무너집니다. 좁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의 흐름을 방해해서 요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반을 먼저 내려주는 것이 척추의 공간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먼저 골반을 내려주는 것이 요통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하반 신추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반 신추석은 뭐냐면은 골반을 내리고 척추를 펴자. 그래서 하반 신추석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자기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해서 좀 따뜻한 상태에서 이 수건을 쌉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건이 없어서 수건을 못 싸지만 일단 수건을 싸세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몸에 보면은 요추 5번하고 이 청골이 만져지는 곳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이쪽 여기 이게 이제 골반이거든요. 청골하고 이 장골이라고 있어요. 자, 청골하고 장골 있으면서 여기 요추 5개가 있거든요. 이게 장골입니다. 장골, 이게 청골입니다. 이게 요추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에다 되는 거죠, 일단. 자, 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신경이 잘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요통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공간을 만들 때 이렇게 해보시면은 굉장히 시원한데?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하지만 허리가 많이 아픈 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하지만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할 때 뭐 너무 힘들다, 뭐 10초도 좋습니다. 1분, 2분, 3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까지 시원해진 느낌이 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보세요. 허리만 아프냐?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지만 이 허리 쪽, 특히 여기 이게 요추 2번하고 3번 사이예요. 2번하고 3번 사이는 결국 남자들 보면은 전립선, 여성은 자궁 난소, 즉 방광과 콩팥을 주관하는 신경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잘 돼가지고 요추 전반을 잘 만들어주면은 남자로서는 전립선 기능이 좋아지겠고, 여성들은 자궁 난소의 기능이 좋아지겠고, 또는 뭐 전반적으로 방광이라든가 콩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꼭 허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시되, 자, 일단은 골반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골반은 청골과 요추 5번 사이에 이 하반신쪽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로 흔들어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뭐 한 2, 3분 하신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도 좋지만, 옆에 여기 장골 부위입니다. 이 장골 부위에다가 이렇게 대보시세요. 이렇게 대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골반이 올라온 분들은 골반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뭐 아파도 참는다 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느낌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자, 장골을 내려준다는, 자, 발 쪽으로 내려준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어떤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가 또 생기시더라고요. 어쨌든 허리를 좀 시원하게 요통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안 아픈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골반을 내려주면은 굉장히 발끝까지 좀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추 2번, 3번 쪽 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뭐 2, 3분 또 처음부터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1분, 어떤 분들은 뭐 30초도 좋고 뭐 10초도 좋습니다.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좀 이따가 해도 되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좀 올려주세요. 한 3cm 정도. 이 정도면은 흉추 12번, 요추 1번 정도. 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다 대면 굉장히 또 속도 편안해지시고 소화도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허리 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십시오. 이건 뭐 특별한 어떤 그 법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시고 좋으시면은 이렇게 오래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12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하루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루에 뭐 10분, 뭐 20분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하반신 추석은 굉장히 그 용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척추를 교정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으시면은 전신을 다 하세요. 자, 다음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흉추석입니다. 높이가 5cm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에다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역시 전자레인지 한 2, 3분 데우거나 아니면 온장구에 놓아 두시고 사용하시되, 허리가 처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걸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골반 내리는 방법에 더불어서 이 요추 2번, 3번 쪽 되는 겁니다. 가로로 해서 대세요. 자, 허리 아플 때 가장 이 교정석을 쓸 때 중요한 점은, 일단 2, 3번 됐잖아요. 여기서 한 뭐 1, 2분 되신 다음에 좀 힘드시면은 뭐 아래로 한 3cm 정도 이렇게 내려서 또 대줍니다. 뭐 이 자리가 뭐 4번, 5번 쪽이겠죠. 이렇게 대시고 또 한 2, 3분 있다가 다시 여기 요추 1번, 흉추 12번 쪽 여기다 이렇게 대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시고 다시
허리 쪽, 요추 2번, 3번 쪽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요통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곳, 요추 2, 3번 쪽이에요. 2, 3번 쪽을 요추 전반을 만드는 데서 중심축이니까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추 전반을 만드는 거. 이 자체가 허리를 치료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 흉추석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5cm 정도인데,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조금, 이거 너무 가볍다. 이거 뭐 되면은 뭐 약간 감이 별로 이렇게 예전같이 강하게 안 온다. 왜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자체를 할 때. 근데 좀 지나다 보면은 좀 싱겁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운밥, 약간 강한 이게 요추석입니다. 이건 흉추석은 5cm지만 이건 약 7cm 정도 됩니다. 7cm 조금 더 높겠죠. 이걸 가지고 요추 허리에다 댑니다. 예, 저도 이 정도면 짱짱합니다. 짱짱하다는 표현이 운동도 되네 운동도 되네 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흉추석도 같이 2, 3분 있다가 아래로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가운데로 2, 3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쪽 12번 1번 이렇게 반복해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2번 3번 쪽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치료하면서 이 요추석을 대신 분들은 수술을 한 분도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 요추석이니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통과하시면 절대 수술을 받을 일 없으실 겁니다. 이 요추석만 제대로 잘 되시면 수술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허리 망치는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허리 아픈 가장 큰 원인이 제가 골반이 올라가고 요추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누른다. 그래서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은 뭐냐면 골반을 올라가게 하고 요추 전반을 무너뜨리는 자세입니다. 이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파에 기대어 앉는 자세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의자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의자하고 이 받침대하고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일자로 해서 요추 전만 이렇게 허리를 반듯이 펴서 작업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건 좋은데 소파 같은 경우는 너무 푹신하지 않습니까? 푹신하면 어떻게 보면 골반이 올라가고 척추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자세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경우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컴퓨터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제 가장 말씀드릴 때 중요시하는 게 폴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굽히는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요추 전만을 펼치는 자세잖아요. 요추가 전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후만되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세가 폴더 자세입니다. 특히 뭐 윗몸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 있겠고요. 또 운전 자세 있잖아요. 운전도 보면은 보통 운전 그 의자 자체가 요추가 후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 상태 또는 뭐 오래 서 있는 자세라든가 척추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작업 자세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허리를 망치는 그런 습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그동안 이제 젊었을 때와 다르게 근육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40대 이상이 되면 30대와는 다르게 매해마다 1%씩 근육량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한 10%, 그리고 80살이 되면 50%의 근육량이 줄어들죠. 30대에 비해서. 그래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복부 비만, 배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배가 많이 나오면서 허리가 이렇게 약간의 C자 커브가 있는 게 정상인데 너무 많이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척추가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과전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앞에 있는 복부에도 무게감이 많이 실리면서 결국은 허리에 부담감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중년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 통증으로 많이 유발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제가 이번에 이제 초관절 자세력 해서 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책도 냈지만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근력도 있고 그리고 근육의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티님이 좋으니까 모르다가 중년이 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많이 뻣뻣해지죠.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직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앉아있죠. 저도 지금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감독님도 앉아서 저랑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편한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진짜 앉아있는 게요, 서 있는 것보다 허리에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줘요. 이게 서 있는 걸 100으로 본다면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이제 180 정도의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없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270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만큼 앉아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허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젊었을 땐 다르게 중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 사무직을 오래 있으신 분들 대부분 다 허리하고 또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 있을 때도 그럼 서 있으면 괜찮냐? 서 있을 때도 이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서 있어요? 삐딱하게 짝다리를 많이 짚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쪽에다 이렇게 가방을, 그죠? 핸드백을 많이 메고서 이렇게 많이 서 있으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를 많이 싣거나 짝다리를 많이 짚는 것은 또 골반 틀어짐을 유발해가지고 결국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또 중년 이후에 여러분들 또 자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누워 있는 거, 자는 거, 잘 때도 어때요? 잘 때도 똑바로 안 주무시고 또 엎드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꺾이면서 통증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때 또 웅크리는 자세, 너무 과도하게 태아처럼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웅크리고 주무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 뒤쪽을 너무 과도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도 사실은 허리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골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재미는 있죠. 근데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편축 운동이죠. 편축 운동. 한쪽 방향으로만 쓰는 운동이에요. 걷기나 수영이나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죠. 한쪽 방향을 쓰는 운동들은 대부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근데 재미가 있지만은 한쪽 발만 쓰다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한쪽 근육만 쓰다 보니까 좌우 근육의 편차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허리 통증을 또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씩 환자들 보면 골프가 허리 좋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요. 그리고 걷는 건 좋습니다. 걷는 건. 골프하면서 걷는 건 좋은데 골프장 가면 대부분 카트 타죠. 잘 안 걷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한쪽 발을 틀고 하니까 허리가 많이 다쳐서 오세요. 골프 선수들도 제가 예전에 최나연 선수나 신지혜 선수, 최경주 프로 배상문 프로 다 치료를 해줬지만은 다들 골프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팠던 경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편축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운동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근력도 많이 없고 허리도 많이 뻣뻣한데 그렇게 편축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결국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어떤 건가요? 다 안 좋죠. 허리 안 좋은 자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정말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거를 한 2가지 정도로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들 의자에 앉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딱 기대서 이렇게 앉는 게 아무래도 허리에 걸리는 무게를 등받이가 분산해주고 이렇게 팔걸이에다가 손을 딱 놔야지만 또 팔로 허리의 무게가 분산되고 이거 의자는 없는데 헤드레스트, 머리를 딱 기댈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딱 앉아 기대야지만 또 무게가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의자 끝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스마트폰을 보시죠, 대부분 다. 그래서 공원이나 벤치나 지하철 보시면 다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습니다. 물론 목에도 안 좋고. 이 자세가 정말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고요. 여기서 더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또 앉아 있죠. 의자의 끝에 앉아서 다리를 꼰 상태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는 자세. 너무 안 좋습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 버스 타다 보면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요즘은 집에 소파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식당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거. 양반다리하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거. 그게 정말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라에서 그 식당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좌식 식당을 다시 다 테이블 놓고 하는 그 식당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앉아있으면 허리도 안 좋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식탁에 딱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식탁에 기대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그래도 허리 건강에 좋다. 또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더라도 이렇게 등받이에 앉고 이렇게 쿠션을 대고 앉는 게 좋은 거지. 의자 끝에 앉아서 허리 숙이고 거기다 다리 꼬고 스마트폰 본다? 이거는 몇 년 안에 디스크 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서 등을 구부려 식사하시면 일어날 때 허리가 안 펴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그런 자세를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겠죠. 허리 운동, 아무래도 이제 허리는 그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건요, 점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요, 육포처럼요, 수분도 없어지고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법. 자, 어떻게 하냐면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요, 예를 들어서 오른 다리를 90도로 딱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쪽 다리 쪽으로 쭉 반드시 쭉 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때 팔은 쭉 편 상태에서 다리만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반대쪽으로 쭉, 그리고 고개는 돌아가는 쪽 반대쪽으로 쭉 돌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꼬아주는 느낌. 그렇게 한 15초 정도. 그리고 또 다시 왼쪽 다리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또 머리는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쭉 버티고 15초 정도. 이렇게 10번씩. 한 3세트 정도 하면 아주 훌륭한 허리 스트레칭이 되고요. 자,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야겠죠. 엉덩이, 복근, 그리고 등 근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어 근육, 속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냥개 운동이라고 우리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발 달린 동물이 걸을 때 보면은 오른쪽 앞발이라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뒷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엎드린 사냥개처럼 딱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팔을 쭉 90도로 머리까지 쭉 반드시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를 또 뒤쪽으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버티시는 거죠. 등척성 운동인데 그렇게 15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물론 통증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한 10초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왼팔 올리고, 그러면 반대쪽 오른다리를 쭉 뒤로 뻗어서 그렇게 해서 또 10초, 15초 정도 버티시고, 이렇게 10번씩 3세트. 쉽지가 않아요. 뭐 보기에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은데, 이건 또 우리의 허리 주변에 있는 엉덩이, 복부 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리 통증을 줄이려면 일상 습관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습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앉아있기, 서있기, 그리고 주무시는 거죠. 누워있기, 세 가지인데,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일단 중요해요. 의자가. 그래서 의자는요, 이렇게 이런 의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런 의자 쓰면 안 돼요. 일단은 단단하게 의자가 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는 등받이 말고, 등 전체까지 올라오는 그런 등받이 의자. 그리고 팔도, 이 팔걸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전체적으로 손까지 딱 잡을 수 있는 팔걸이가 있는 암레스트라고 하죠. 있는 그런 의자.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자를 그렇게 해서 편하게 앉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허리는 전만이 돼야 되니까 의자 중에서 그냥 뒤가 등받이가 판판하기만 하고 뒤로 이렇게 곡선이 없는 의자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쿠션을 하나 딱 대주는 게 중요합니다. 쿠션, 조그만 쿠션 돼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의자 높이가 중요하죠. 의자 높이. 요즘 의자들이 다 높낮이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의자를 너무 낮게 해서 무릎이 이렇게 90도로 구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자보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딱 무릎을 한 90도 이상 폈을 때 양쪽 발바닥의 지면에 잘 밀착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앉아있을 때는 그런 의자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좋은 의자를 써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자세 중요하지. 습관. 그죠? 습관. 어떤 습관? 50분
앉아 있었으면 5분 정도는 일어나서 허리를 좀 펴주시고 좀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다시 앉고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가만히 사람이 서 있어서 못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서 있는 게 중요하냐. 일단은 배에다 힘을 주고 서 있어야 돼요. 배에 복근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배가 앞으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지 않죠, 여러분. 배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과전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잡아 당겨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턱을 당기고 배에는 힘을 줘라. 서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은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귀, 어깨, 그리고 고관절, 무릎, 이 발목까지 이 선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게끔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료할 때 저는 서서 진료해요. 네, 스탠딩 진료라고 해가지고 서서 진료하는데 환자들한테 맨날 제가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앉아서 환자랑 같이 대화하기가 좀 뻘쭘해요.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은 맨날 앉아있으면서 나보고 앉아있지 말래. 그래서 저는 벌써 9년째 병원 오픈한 지 저희 피란방병원 오픈한 지 9년째 저는 항상 서서 진료하고요. 지금은 저희 병원에는 10명 모든 원장들이 같이 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진료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서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정말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게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원장님들이 서서 진료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서 있는 게 좋고요. 저희들처럼 스탠딩 진료나 스탠딩 워킹,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로 서서 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서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책상 밑에 매트를 하나 깔으세요. 쿠션인 매트. 그래서 매트 위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죠? 주무시는 거. 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잘 때는요 제일 부담 없는 자세가 뭐예요? 똑바로 주무시는 게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똑바로 주무시는 거. 근데 똑바로 잔다고 했는데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한 20-30도 정도 살짝 구부러진 높이 정도 되게끔 무릎 오금 밑에다가 베개를 1개 내지 2개 정도 포개서 놓고서 똑바로 주무시면 허리에 부담감이 덜해요. 근데 사람이 계속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더라도 골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다가 또 베개를 끼워놓고 주무시면 위에 있는 다리가 밑으로 처지는 게 방지돼서 골반 틀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릎 사이나 허벅지 쪽에 베개를 하나를 끼워놓고 옆으로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베개 높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높여야겠죠? 어깨에서 머리 이 높이 한 15cm 정도,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기울어지거나 너무 쓰지 않게끔 그런 높이의 베개를 배에 주셔야지만 허리의 곡선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를 활용해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쿠션과 방석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쿠션을 활용해서 허리 뒤에다가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쿠션을 놓고서 편하게 기대서 앉아있는 게 허리의 곡선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무실이나 또 이제 운전하는 차 안에 조그만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활용을 해주세요. 최악의 자세는 등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잖아요. 근데 쿠션이 뒤에 있으면은 의식적으로 쿠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쿠션에 기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해서 앉으시고, 그리고 내가 또 방석 말씀드렸죠. 방석. 또 하나 최악의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방바닥에서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 그죠? 뭐 식사를 하던 뭐 식당이던 식당 가면 그래도 방석은 다 주잖아요. 맨바닥에 앉아있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식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방석을요, 2개를, 3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방석을 접으세요. 접어서
어떻게 하느냐? 방석을 엉덩이에만 까세요. 엉덩이에만. 그리고 다리는 다리 쪽까지 방석을 깔지 마시고 접어서 엉덩이에만 놓으세요. 그러면은 엉덩이만 올라가게 돼 있어. 엉덩이만. 그죠? 엉덩이만 높이가 조절되면 허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엉덩이에만 이렇게 다 방석 올려놓으면 허리가 C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엉덩이만 높여지고 다리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양반다리 할 때. 그렇게 팁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오래된 노포 식당에 갔는데 앉아서 나 허리는 아픈데 앉아 있어야 되고 뭐 보니까 등받이도 없고 벽에 기댈 데도 없어? 그럴 때는 방석을 두껍게 접어서 엉덩이에만 깔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워서 하는 허리 통증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찾느냐. 2023년 통계를 한번 볼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2023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은 분들이요. 970만 명이 넘어요. 진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4명, 5명 중에 1명은 허리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가 많냐면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많아요. 여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고요. 질환별로 보면은 우리 보통 이게 심평원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질병 코드를 좀 봐야 되는데 요통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M545라는 그 요통 코드를 가지고 봤더니 한 550만 명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진료 본 분도 한 32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엉덩이하고 다리가 땡기는 좌골신경통으로 진료받은 분들이 한 80만 명 되고요. 정말 많은 숫자고 우리나라 국민의 한 5명 중에 1명은 1년 동안 허리 아파서 병원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을 그냥 방치를 했다. 방치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허리가 삐끗해서 아팠어요. 에이, 며칠 쉬고 놔두면 괜찮겠지. 이게 3주, 4주 넘어가면 우리가 만성 요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걸로 봐야 되고, 근데 급성 요통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이게 만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성이 되게 되면 이게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게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결국에 1년,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허리 통증인데 나중엔 이게 질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허리 디스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디스크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래. 한 번 걸리면 평생 고생한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허리 디스크가 한 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요통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허리 디스크, 더 나아가서 허리 협착증, 나중에는 이 전방전이증이라든가 이런 허리 척추 불안정증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허리를 나사 못을 박아서 허리를 고정하는 이런 수술이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환으로 이완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허리 통증을 방치를 하면, 예를 들어 내 옆구리가 허리가 아프다. 근데 이게 똑바로 앉으면 여기가 아파서 내가 살짝 이렇게 해야 좀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한 3개월 살았어요. 이거 허리 그대로 굳어요. 내 체형이 달라져요. 자세가 나빠지면 처음에는 허리만 문제가 됐는데, 자, 이 상태로 3개월 살았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죠. 뒷목도 아프기 시작을 해요. 결국에 목 디스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두통이 생기죠. 그럼 골반 틀어졌죠? 골반 틀어지면서 걸을 때 무릎에 부담이 많아지니까 무릎 아프기 시작하고, 전신 관절염, 전신 통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통증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일단 원인부터 좀 찾아보면요. 처음 허리 통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비특이적인 허리 통증, 비특이적이라는 건 원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나 허리 아파. 이런 거의 주된 원인이 근육이었다라는 게 흔합니다. 그 허리에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이 이 척추 사이에 쫙 붙어 있고, 그 사이에는 흔히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라는 코어 근육이 쫙 붙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어떤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근육이 손상이 되고 근육 긴장이 오래되게 되면 이게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리 통증의 한 80%에서 거의 90%는 근육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근육통을 방치하고 오래되면 얘가 질병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죠. 디스크는 물론 허리 통증도 유발을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른다는 거예요. 다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이제 전기 오듯이 다리 아래쪽으로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통증이 쭉쭉 내려갑니다. 더 심해지면 다리가 이제 발목이라든가 발가락이 힘이 좀 빠지는 마비 증상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스크라든가 이런 질병이 오래되면 주변의 인대들이 약해지면서 인대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든요. 이거를 좁아진다 해서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이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관이 좁아지니까 내려갈 수 있는 이 용량이 작아져요. 그러면 오래 걷지를 못해요. 처음에 걸을 때는 별 증상이 없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한 100m, 200m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파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신경학적 파행 이렇게 불러요. 이 파행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오래 못 걷잖아요. 처음에는 한 1km까지는 걸어요. 1km 정도 걷는 거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더 심해지면 500m, 나중에 100m도 못 걸어요. 100m 걷다가 쉬고, 100m 걷다가 쉬고. 이러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을 내 두 다리로 갈 수 없다는 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게 생기면 허리 통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떤 원인이 없는데 그냥 허리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 자세 체크해야 됩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 아픈 경우 많아요. 의자에 앉을 때 막 꾸부정하게 앉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 불균형들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허리 통증을 관리할 것이냐. 처음부터 막 수술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근육 때문에 아픈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고 자세가 좋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활 습관, 그러니까 자세 교정과 생활 습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를 제대로 피고 있는지, 어깨 높이는 괜찮은지, 의자에 앉을 때 너무 뒤로 이렇게 기대지는 않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되게 안 좋거든요. 허리를 좀 피고 어깨를 피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허리 뒤쪽에 쿠션 같은 거 대서 허리가 이렇게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앉아주는 게 되게 허리 건강에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거죠. 스트레칭을 해주고서 근육을 좀 말랑말랑하게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운동요법을 통해서 근육 강화를 해주고요. 세 번째로 그래도 좀 아프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냥 먹는 약, 진통제 아니면 근육 이완제 이런 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어도 되고요. 약 먹고 만약에 병원까지 갔으면 뭐 물리치료 할 수 있고요. 도수치료 하면 되게 도움돼요. 허리 아플 때 도수치료 진짜 도움됩니다. 나는 뭐 주사 맞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워요. 이런 분들은 도수치료 꼭 받아보세요. 어쨌든 도수치료는 굉장히 허리 통증에 좋은 효과를 보이니까 도수치료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래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환자분들이 뼈 주사라는 걸 많이 맞았어요. 뼈 주사 맞으면 뭐 허리 아플 때 직방입니다. 바로 막 걷지도 못하던 분들이 막 뛰어다녀요. 딱 맞으면 허리 아픈 게 싹 가시니까. 요즘엔 잘 안 놓죠. 왜냐면 환자분들이 그 뼈 주사에 대한 부작용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주사 놓을 때 환자분들이 꼭 물어봐요. 이거 뼈 주사 아니죠?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놔드리는데 뼈 주사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할 때는 맞는 게 좋아요. 진짜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고 이럴 때는 맞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뼈 주사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너무 자주 맞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뼈 주사라는 게 결국에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여러 번 맞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첫 번째로 체중이 증가가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확 올라가요. 당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뼈 주사라고 불리는 게 뼈가 좀 약해진다. 이래서 뼈 주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맞게 되면 뭐 무혈성 괴사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서 많이 맞고 장기간 맞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너무 아플 때 한 번씩 맞는 거는 그거만큼 좋은 주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개발이 됐죠. 이 스테로이드 주사와 효과는 거의 비슷하면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그런 주사들도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병원에서 허리 주사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된다. 아니면 허리에 디스크가 뻥 터져서 아니면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에 마비가 오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도 옛날에는 그냥 맨눈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한 번 수술하면 큰일 난다. 수술하면 이제
제대로 못 걸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현미경 보고 수술하거나 내시경 보고 수술하거든요.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1cm짜리가 이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조작으로 수술을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결과가 나쁘거나 이렇지 않고 결과가 좋으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코어 근육 운동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코어 근육 운동, 대표적인 거 알려드릴 건데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고양이 소 자세, 그러니까 캣 카우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상태에서 고양이처럼 등을 쫙 들었다가 소처럼 올리고 올라갔다가 내리고, 이런 캣 카우 자세가 코어 운동에 좋고요. 두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를 들어주는 거죠. 5초 정도 버티고 내려오고, 5초 정도 버티고 내려오고, 15회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버드독. 한쪽 팔을 들고 반대쪽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반대쪽 팔도 들고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플랭크 운동은 워낙 유명하죠. 이렇게 팔꿈치로 지지하고 버티는 플랭크 운동도 있고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지지를 하고 버티는 플랭크 운동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데드버그. 데드버그는 죽은 벌레란 뜻이잖아요. 죽은 벌레가 이렇게 보통 누워있죠. 자, 이게 시작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쭉 펴주고 제자리, 펴주고 제자리. 마지막 여섯 번째가 맥킨지 신전 운동. 처음에 팔꿈치를 대고 허리를 신전시켜 주고요. 여기서 적응이 되면 완전히 팔을 펴고 허리를 신전시켜 주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 완화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생겼다? 요거는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쫙 온다. 그거는 뭔가 신경을 건드리고 있거나 어딘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운동을 좀 중단을 하고 통증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동작 위주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어떤 반동을 이용하거나 너무 빠르게 운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라는 게 우리 척추뼈 사이사이에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빨리 비틀거나 빨리 움직이다가 오히려 인대 손상이 되고 안에 물렁뼈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대신에 느리게 하지만 정확하게,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만 부상을 줄일 수가 있고, 반동을 이용해서 확 꺾는 건 좋진 않아요. 자, 세 번째,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운동할 때 자세가 삐뚤어진 채로 운동 열심히 해봤자 그 삐뚤어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할 때는 누가 옆에서 같이 봐주던가 아니면 거울 앞에서 내가 운동을 해서 자세가 좋은지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죠. 막 운동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해야지 하고 막 100% 능력을 발휘해서 운동하지 말고, 운동 전에 어느 정도 몸을 좀 풀어주고, 운동 끝나고도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치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내서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허리 건강 챙기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내가 어디가 아픈가에 따라서 운동 종류를 선택해서 내가 골반 쪽이 아프다? 그럼 엉덩이 쪽 운동하고, 허리가 아프다? 허리 쪽 운동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 운동을 꾸준히 할 때 좋은 변화가 일어나죠. 일단 아픈 게 좀 줄어들고, 두 번째로 척추의 코어 근육이 좋아지니까 지지력이 좋아지니까요. 허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나 무릎, 발목 통증까지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몸이 좀 예뻐집니다. 허리 운동 열심히 하면 이 우리 몸의 중심, 코어가 잡히기 때문에 자세 자체가 되게 예뻐지고 옷 입을 때도 태가 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연성이 좋아지죠. 우리가 척추나 이 햄스트링이나 척추 쪽이 너무 뻣뻣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운동을 통해서 유연성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짜면서 순환이 좋아지고 림프 순환도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체 운동, 하체 부종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서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지고 허리 아픈 게 없어지니까 사회생활 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니까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요. 논문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그런 걸 연구한 논문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만성요통에 대한 얘기예요. 만성요통이 있는 분들한테 근력 운동하고 필라테스 같은 걸 시켰대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를 봤냐면 요추 안정화 운동 그룹,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신 분들, 코어 운동이죠. 요추 안정화 운동을 한 그룹하고 필라테스 운동을 한 그룹 모두에서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가동 범위가 향상됐다. 이거 유연성이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이 개선되고 근력 증가가 나타나는데 두 그룹 모두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고, 두 그룹 비교했을 때는 기능 장애가 감소되는 거는 필라테스가 조금 더 좋았다. 또 근력 운동이 더 좋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둘 다 비슷하지만 필라테스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요통이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한다면 통증도 줄어들고 가동 범위도 좋아지고 기능이 개선되면서 어떤 정서적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올바른 자세. 먼저 앉을 때 자세는요, 허리를 등받이에 이렇게 바로 딱 붙여서 앉는 것보다는 살짝 띄워서 여기다 쿠션 하나 대는 게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그런 제품도 팔아요. 의자에다 이렇게 대는 쿠션. 왜냐면 우리 허리는 약간 이렇게 배가 좀 나와서 C자 모양을 유지하는 게 허리 건강에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쿠션 같은 걸 딱 대서 허리를 이렇게 딱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꾸부정. 소파에 이렇게 푹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안 좋은 자세니까 앉을 때는 어느 정도 허리에 쿠션을 주자.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우리 귀가 어깨 라인에 요렇게 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서고 골반도 경사가 너무 전방 경사나 후방 경사는 좋지 않고 뉴트럴한 중립을 좀 잡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딱 섰을 때 배에 살짝 힘주고 서 있는 게 우리 골반의 적절한 중립을 잡는 거예요. 누웠을 때 잠잘 때는요, 엎드려 자는 건 좀 피해 주세요.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옆으로 누울 땐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요, 이게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좀 방해하기도 하고 척추가 틀어진 채로 잠을 자니까 별로 허리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물건을 들 때, 무거운 물건 들 때 그냥 허리 힘으로 확 들면 안 됩니다. 스쿼트 하듯이 하체 힘으로 물건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물건 들 때 허리 부상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자세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를 망치는 자세,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는 뭐냐면요, 아까 잠깐 소개하긴 했지만 이렇게 꾸부정한 거, 여기 소파에 팍 파묻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자세 안 좋고, 그 다음에 물건 들 때 허리 힘으로 드는 거, 엎드려 자는 거, 이거 안 좋다 그랬고, 다리 꼬는 자세도 허리에 별로 좋지 않아요. 다리 꼬는 게 편하다. 그 골반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골반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짝다리 짚는 거, 이것도 그냥 잠깐 짝다리 짚는 거야 뭐 별 문제 안 되겠지만, 한쪽 골반만 탁 빼가지고 계속 이렇게 짝다리 짚는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짝다리 짚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허리 아픈 거, 뭐 무릎 아픈 거, 엉덩이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이런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자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나 어떤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식습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칠 때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온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사,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거는 정말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우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수술이나 주사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드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저장해 놓으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절대 참지 마시고 괜히 놔뒀다가 만성으로 되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내가 문제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통증 없는 진짜 활기찬 어떤 일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어요. 50대 이후 모르면 안 되는 건강 지식 한상이라는 책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